안녕하세요. 베이스골프 강동우 프로입니다. 베이스골프가 게릴라 레슨을 진행합니다. 게릴라 레슨은 이전에도 컨텐츠로 나올 만큼 많은 분들이 현장에 직접 오셔서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요. 베이스골프 프로님들이 직접 비스윙을 해주고 일정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레슨을 통해서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을 하는 저희만의 이벤트죠. 그 게릴라 레슨을 이번 달에 10만 구독자 이벤트와 함께 진행하니까 아래 링크를 통해서 신청해 보시고 당첨되신다고 하면 저희 현장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이 신청해 주세요. 오늘은 제목에 노하우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죠. 비법과 노하우인데 제가 비법이 뭔지 노하우가 뭔지를 찾아봤을 때 비법은 공개하지 않고 비밀리에 하는 방법이고 노하우는 어떤 일을 오래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방법이나 요령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근데 비법은 없습니다. 제 비법은 모든 강의에서 그리고 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에서 모두 다 공개하고 있는데 나만의 비거리 노하우 만들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노하우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비거리 퍼포먼스는 어떻게 하면 좋아지나요? 비거리 퍼포먼스를 이야기할 때 대체로 저희가 많이 하는 게 이거죠.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그리고 탄도, 스핀량 이렇게 됩니다. 이 탄도와 스핀량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무리 스피드가 빠르고 아무리 볼 스피드가 많이 나더라도 탄도가 낮게 가면 캐리가 짧고 멀리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라는 주요한 요소들을 알고 접근을 하면 훨씬 더 좋은 퍼포먼스 향상을 시킬 수 있어요. 앞에 보여드린 클럽 스피드, 볼 스피드, 탄도, 스핀량이라는 게 데이터로 보면 엄청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거예요. 뭐 다이나믹 로프트도 있을 거고, 타점도 있을 거고, 런치 앵글도 있을 거고, 엄청 많은 데이터들을 해석하는 요소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본질적인 게 뭔지를 정리하고 나서 그걸 찾아보기 시작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모든 문제에서 사실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거리라는 걸 하기 이전에 저희가 골프라는 거를 조금 더 본질적으로 정의하고 넘어가면 골프 레슨을 하거나 비거리를 늘리거나 스코어를 줄이거나 하는 모든 퍼포먼스 영역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골프라는 스포츠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저만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의 노하우는 나만의 정의예요. 내가 이 골프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그리고 비거리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스코어라는 걸 어떻게 정의하는지, 이 나만의 정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골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저의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모두 다 아는 저의 골프의 정의. 멈춰있는 공을 클럽을 이용해서 홀컵에 넣는 게임. 너무 당연한 소리죠. 근데 이 당연한 이 세 줄의 정의가 제가 하는 모든 고객들을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원리이기도 하고 제가 퍼포먼스를 늘릴 때 사용하는 정의입니다. 멈춰있는 공을 클럽을 이용해서 홀컵에 넣는 게임. 단순히 그냥 제가 그냥 골프라는 운동을 정의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저의 골프 노하우, 저의 레슨 노하우를 이제 조금씩 하나씩 더 풀어드릴게요. 멈춰있는 공을 이라는 표현은 골프 공은 움직이고 있으면 저희가 플레이를 할 수 없죠. 골프 공은 멈춰야지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클럽을 이용해서 라는 말은 발로 찰 수 없고 손으로 던질 수 없습니다. 꼭 골프 클럽을 이용해서 멈춰있는 공을 쳐야 됩니다. 홀컵에 넣는 게임이라는 건 결국은 그 거리, 남은 거리에 홀컵에 넣어야지만 끝나는 게임이죠. 여기서 멈춰있는 공을이라고 해석하는 부분을 저는 축이라고 얘기해요. 멈춰있는 공은 우리가 양 발을 붙인 상태에서 치게 되죠. 멈춰있는 공을 칠 때 우리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골프는 어려워지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저희 레슨을 할 때 뭐 스웨이 하지 마라, 머리 들지 마라, 뭐 이런 표현들이 대체로 다 축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맞나요? 그런 말들, 표현들 많이 하시죠? 거의 대부분 아마추어 분들, 뭐 선수들도 축에서의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축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멈춰있는 공 때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클럽을 이용해서 라는 이 표현은 저희가 프로님들이 다 아시고 계신 이중진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클럽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 도구라는 걸 이용할 때는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야 돼요. 그렇죠? 저희가 뭐 칼질을 하는데 칼날을 잡고 칼질을 하지 않죠. 손잡이를 잡고 하듯이 도구라는 걸 이용할 때는 이 항상 도구는 사용법이 있어요. 효율적인 사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중진자라는 건 이 내 왼팔과 클럽이라는 막대기 두 개가 움직이면서 헤드의 가속을 더 많이 만들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중진자가 아니고 내 팔과 클럽이 딱딱한 형태로 움직이는 이런 하나의 막대기 형태보다 두 개의 막대기가 움직일 때 속도를 훨씬 더 많이 내게 되죠. 그래서 막대기를 흔들게 되면 결국은 각이 좁아졌다가 각이 펼쳐질 때 가속이라는 게 생겨요. 헤드 끝에. 그러면 각을 만들고 각을 펼치는 이 가속을 할 때 이중진자라는 게 나오는 거죠. 클럽을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드라이버를 칠 때 레깅이 훨씬 더 많나요? 어프로치를 할 때 레깅이 더 많나요? 드라이버를 칠 때 레깅이 더 많죠. 그렇죠? 레깅이 많다는 건 각이 좁아지는 게 훨씬 더 많죠. 그러면 각이 많이 좁아졌다가 펼쳐질수록 헤드 끝은 더 빨라지고 더 많은 힘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클럽을 이용하는 이 개념을 갖고 이중진자를 표현하고 홀컵에 넣는 게임. 홀컵은 우리가 셋업을 했을 때 우리의 기준으로 어떤 방향에 위치하고 있죠? 오른손잡이는 왼쪽에 위치하고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그럼 홀컵은 항상 우리 측면에 위치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막대기 두 개를 가지고 도구를 움직일 때 회전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왼쪽으로 힘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홀컵 쪽으로 이 공을 날려보낼 건데 그러면 공의 입장에서는 측면으로 힘을 받아야지 홀컵 쪽으로 날아가겠죠. 힘을 가하는 반대쪽으로 회전하는 게 이제 백스윙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여기서 타겟 쪽으로 이 이중진자 막대기를 효율 높게 던지고 피니시를 하는 동작이 골프 스윙입니다. 그래서 멈춰있는 공을 클럽을 이용해서 홀컵에 넣는 게임이라는 이 단순한 세 문장이 정말 제가 생각할 때 본질적으로 골프라는 운동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축, 회전, 이중진자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레슨을 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축, 회전, 이중진자 이 세 가지를 보면 따로 보이지만 이 세 가지가 다 맞닿아 있어야지 좋은 스윙이라고 저는 표현을 해요. 자, 여기서 축이 움직이면 공을 맞추기가 쉽나요? 쉽지 않죠. 축은 좌우 축도 있고 위아래 축도 있습니다. 맞나요? 내가 좌우로 움직이든 위아래로 많이 움직이든 축이 움직이면 멈춰있는 공을 치기가 불리해집니다. 날아오는 공의 입장에서 야구는 내가 움직여도 칠 수 있는 동작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축, 회전, 이중진자를 제가 이어서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제가 설명하는 이 축, 회전, 이중진자는 이어져 있어요. 멈춰있는 공을 클럽을 이용해서 홀컵에 넣는 게임이라고 했죠. 자, 축이 이동됐을 때 회전이 올바르게 나올 수 있나요? 그럼 축이 유지된 상태에서 내가 축이 유지된다는 건 상체 축이 숙여지고 머리가 잡혀있는 이 상태에서 내가 회전을 올바르게 하면 내 어깨의 기울기가 만들어지죠. 근데 우리가 어깨의 기울기가 깨지면 좋은 스윙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중진자 때문이거든요. 이중진자는 막대기 두 개가 아까 각을 만들었다가 펴진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더 빨리 하고 싶으면 이 막대기 두 개의 축이 되는 왼쪽 어깨가 낮아졌다가 높아지면 돼요. 그럼 이 막대기가 좁아졌던 게 훨씬 더 급격하게 펴집니다. 근데 우리가 스윙을 할 때 회전을 잘해야 된다는 건 축을 지키고 회전을 잘해야 된다는 건 이 높낮이를 만들기 때문이에요. 숙인 상태에서 회전을 하면 왼쪽 어깨가 낮게 있고 우측이 높아지죠. 반대로 내가 회전을 하게 되면 왼쪽이 높아지고 오른쪽이 낮아지는 이 동작에서 클럽은 펼쳐지는 힘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축이 깨지고 회전을 바르게 못해요. 그럼 왼쪽 어깨가 이미 높아져 있죠. 아마추어 분들은 대체로 높아진 상태에서 낮은 구간으로 가기 때문에 헤드를 던지는 힘이 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막대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최악인 경우가 높아진 데서 낮아지는 경우. 이게 완전 초보 골퍼들이 많이 겪는 문제죠. 그러면 이중진자를 쓸 수가 없어요. 막대기를 피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억지로 피는 동작을 해야 돼요. 이게 최악,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 두 번째, 이제 중급자 아마추어 골퍼의 기준에서는 높아졌어요. 높아졌는데 낮아지면 안 되는 걸 아니까 높은 걸 유지하고 팔로만 칩니다. 그러면 높은 걸 만든 상태에서 팔로 이제 막대기를 펼치면서 힘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칠 수는 있어요, 골프를. 왜냐하면 이 이중진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가장 효율 높은 건 낮아졌다가 어깨가 높아지면서 이 막대기가 펼쳐지는 힘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 내가 축을 지키고 회전을 바르게 한 상태에서 반대로 던질 때, 회전할 때 홀컵적으로 이 이중진자 막대기가 던져지는 효과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추어 레슨을 할 때 저는 이 축 회전 이중진자 안에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보려고 노력합니다. 이 안에서 다 보여요.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비거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아까 제일 처음 나왔던 클럽 스피드를 어떻게 더 많이 높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포커스인데 아마추어 분들이 이 구조적인 이 모양, 위치 자체가 깨져 있다고 하면 내 클럽이 자연스럽게 가장 효율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는 이중진자를 활용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네. 그래서 얼마나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이 올리냐가 클럽 스피드를 높이는 데 관건이에요. 저희 클럽 스피드 높일 때 레슨 뭐 해외 교수가든 뭐 많은 역학들에서 지면 발력 이야기를 많이 하죠. 지면 발력을 쓰는 이유가 뭐예요? 지면 발력을 쓰면 그냥 단순히 높아지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축 회전 이중진자는 내 왼쪽 어깨가 낮게 유지하다가 더 낮은 곳에서 더 높은 곳으로 짧은 시간에 가면 갈수록 이 각이 펼쳐지는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집니다. 그래서 얼마나 짧은 시간에 더 많이 높이 올릴 수 있냐의 게임이에요. 이 각을 펼치는 게. 그럼 운동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면 내 어깨를 더 순간 떨어뜨렸다가 올리는 동작을 할 수 있을 거고, 떨어진다고 하면 적당히 낮은 곳에서 높이는 동작을 할 수 있을 거고, 내가 숙이는 것조차 어렵다고 하면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팔로만 치게 되겠죠. 이 세 가지의 차이는 클럽 속도의 차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얼마나 더 짧은 시간에 더 높이 올리냐. 그러면 지면 발력과 하치를 쓰는 것도 제 뒷모습을 보시면 백스윙을 했을 때 왼쪽 어깨가 낮고 우측이 다 높은 상태죠. 왼쪽도 낮고. 그럼 지면 발력을 쓸 때 내가 왼쪽에서 올리는 이 왼쪽 어깨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짧은 시간에 올리냐에 따라서 클럽이 더 좁은 각을 만들고 펼치는 이 관계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추어 레슨을 할 때 제일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 뭐 여기서 선수 코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지만 회전과 축 이중진자를 조금 더 생각해서 보시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가 얼마나 짧은 시간에 더 많이 올리냐. 그러면 여기서는 위치와 시점의 차이가 다름을 만들어요. 위치와 시점. 백스윙을 엄청 잘했어요. 좋은 포지션으로 갔어요. 왼쪽 어깨가 낮게끔. 근데 다운스윙을 우리가 시작하자마자 어깨를 드는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왼쪽 어깨가 들리면 각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무조건. 왼쪽 어깨가 계속 낮게 시작하면 각을 펼치는데 더 많은 힘을 써야 돼요. 그래서 왼쪽 어깨가 출발하자마자 뜨기 시작하면 각은 펼쳐지기 시작하면서 또 로스가 생기겠죠. 스피드에서. 그러면 우리가 어떤 위치와 시점에 그걸 만들어야 될까요? 다운스윙이 전환되면서 서서히 높아지겠지만 기다렸다가 우리가 P6 정도 되는 구간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펼치면서 던져지는 과정을 만들어야지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비거리를 많이 만드는 시점이 생겨요.
근데 위치와 시점이 다른 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세 가지 축과 회전이라는 개념인데요. 우리는 회전은 축이라는 게 없으면 일어나지 않아요. 항상 먼저 축이 돼야 되고 축이 있어야지만 회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축은 세 가지 축은 그냥 저희가 이렇게 손가락을 저를 따라해 보시고요. 이 가위를 낸 상태에서 중지만 이렇게 펼쳐 볼게요. 이게 세 가지 축입니다. 제 모두 앞에 이렇게 딱 대보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은 내 머리 위에서 발로 꽂은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축에서는 좌우로 이렇게 회전하는 동작이 생기겠죠. 그리고 두 번째 검지는 내 배꼽을 관통하는 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축에서는 이렇게 사이드로 움직이는 회전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손가락은 내 골반 허리를 수평으로 관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앞뒤로 회전이 일어나겠죠. 맞나요? 그래서 클럽도 마찬가지로 이 세 가지 축으로 돼 있고 세 가지 회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클럽이 내 엄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회전이 생기겠죠. 그리고 샤프트를 위에서 이렇게 꽂았다고 하면 이렇게 움직이는 회전이 생길 거고, 내 페이스를 옆으로 했다고 하면 옆으로 움직이는 회전이 생길 겁니다.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이 내 몸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내 클럽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보통 레슨을 아까 할 때 어려운 점은 정보,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고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본질적인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이 축 회전을 항상 머릿속에 두는데, 비거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축과 회전 있지만 세 가지의 힘입니다. 세 가지의 힘. 세 가지 힘이 레터럴하는 옆으로 움직이는 거, 옆으로 밀어내는 힘, 그리고 로테이션을 하는 건 내가 진짜 회전하는 힘, 그러면 버티컬 하는 건 수직적으로 일어나는 힘. 이 세 가지의 힘이 골프 스윙에서는 꼭 다 필요한데, 이 세 가지를 어떤 순서로 쓰면 제일 좋을까요? 이게 오늘 제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나열한 대로 일어납니다. 옆으로 미는 힘이 생기고 회전하는 힘이 생기고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게 가장 효율이 높다고 해요. 이거는 뭐 선수들, 아마추어들 다 역학적인 분석을 했을 때 이 효율이 제일 높은데, 이 구간이 중요해요. 구간이. 옆으로 미는 힘, 도는 힘, 일어나는 힘은 아주 짧은 구간에 다 일어나죠. 다운스윙이라는 이 구간에서. 그런데 레터럴 하는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내는 힘과 내가 왼쪽을 주체로 도는 힘과 내가 그냥 단순히 일어나는 힘을 보통은 한 가지만 사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마추어 골퍼에 비하면. 선수들은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면 이 세 가지를 교습관에 어떻게 잘 적절하게 넣느냐의 게임인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은 이 세 가지의 순서를 위치와 시점에 맞게끔 조정하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힘은 효율롭게 바뀌는 거고, 이 구간이 틀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페이스로 보면 여자 선수라고 할게요. 백스윙을 했는데 턴이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이걸 보고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하시죠? 스핀아웃 된다고 할 수도 있고, 채가 늦게 따라온다고 할 수도 있고, 뭔가 따로따로 논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이 구간은 회전이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 스윙을 할 때. 그러면 제가 P4, P5, 이 구간은 백스윙 팝에서 다운 스윙을 딱 시작하는 구간이죠. 첫 번째, 우리가 옆으로 밀어야 되는 구간. 그럼 백팝에서 옆으로 미는 동작이 생기고, 이 미는 동작 다음 회전이 열리는 구간이 생기고 일어나는 구간이 생기면서 폭발하게 됩니다. 근데 남자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보통 힘을 많이 밀어놓고 회전이 딜레이 되는 거. 아까 좀 전에 표현하셨던 회전이 제일 마지막에 생긴다. 그러면 밀어 넣을 때 골반의 회전 없이 완전 뒤덮여 있다가 일어나면서 돈다, 이런 표현인 거죠. 이러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중간의 시점을 놓친 거예요.
시점을 놓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레터럴, 로테이셔널, 버티컬을 하는 이 매끄러운 과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만들 수 있을까요? 이 옆으로 미는 힘과 회전이 잘 생기려고 하면 저희가 왼발, 오른발의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왼발, 오른발 중에 어떤 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오른발이라고 하신 분도 계시고 왼발이라고 하신 분도 계세요. 이 오른발, 왼발이 어느 발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오른발, 왼발의 움직임이 있어야지만 올바른 스윙을 할 수 있어요. 기능이 오른쪽에 기능이 있고 왼쪽에 기능이 있죠. 그러면 내가 상체 축은 잘 안정된 상태를 만들고 하체에서는 체중이 이동되면서 오른다리 축으로 백스윙이 되는 거, 그리고 이 압력을 갖고 다시 왼다리 축으로 만들어주고 왼다리에서 회전과 일어나는 동작이 생겨야지 상체가 안정됩니다. 근데 한 다리만 가지고 하면 상체를 안정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왼다리와 오른다리는 다 똑같이 중요한데 아까 제가 표현했던 시점과 위치의 차이가 다름을 만드는 거예요. P4에서 P6는 아주 긴 구간인가요? P4에서 P6는 백스윙 탑에서 클럽 샤프트가 지면과 수직이 되는 이 구간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샤프트가 지면과 수직되는 이 위치부터는 버티컬이 나와야지만 헤드를 펼칠 수 있어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이 수직이 되는 구간에서 왼발이 축을 못 만들고 오른쪽 축인 경우가 대부분. 그러면 선수들은 더 많은 기거를 내기 위해서는 왼다리 축에서 수직인 이 위치부터 차올리는 힘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통은 딜레이 되는 경우가 많고 아예 많이 뒤더진 상태로 하는 거는 아까 말한 오른발 왼발의 그런 사용법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막힌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선수들 입장에서는 뭐 아마추어도 마찬가지지만 막힌다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드라이버가 터지는 선수들은 거의 다 대부분 막혔다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는 거고 이 막히는 거는 좀 전에 이 구간의 순서가 매끈하지 못하면 막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대체로 레터럴 하는 구간에서의 잘못된 동작 때문에 막히는 동작이 생기거든요. 레터럴 하는 옆으로 미는 구간의 힘이 좋아지면 로테이션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구간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게 오른발의 기능인 거고 오른발의 기능이 떨어지면 왼쪽에서 로테이션을 내가 일부러 시켜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 P4에서 P6는 아주 짧은 구간입니다. 근데 위치와 시점의 차이가 만드는데 이제 오른발과 왼발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른발과 왼발은 왼발을 리드풋이라고 하고 오른발을 트레일풋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를 아시나요? 맞아요. 타겟이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들도 아까 제가 정의했던 멈춰있는 공을 클럽을 이용해서 홀컵에 넣는 게임이라는 그 구간에서 해석이 가능하죠. 타겟이 왼쪽에 있기 때문에 타겟에 가까운 다리를 리드풋이라고 하고 따라가는 다리를 오른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는 어디가 리드인가요? 네, 자 여기서 위치와 다른 시점을 알려드리면 백스윙을 할 때 오른쪽에 압력을 만들어서 왼쪽부터 시작하지만 오른쪽에 압력을 만들어서 오른쪽에서 축을 갖고 회전을 만드는 구간을 해요. 근데 이 구간에서 오른 다리가 힘을 써서 왼쪽으로 밀어주는 동작을 하는 것과 오른다리에 힘 없이 왼쪽을 딛는 이 구간이 아까 막혔다라고 표현하는 구간을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회전이 일어나는 건 내 허벅지와 내 골반이 고관절에서 회전이 일어나면서 둥근이 늘어나게 되고 힘이 엉덩이에 모이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그럼 이 동작은 다운스윙을 할 때 오른발을 바깥쪽으로 진짜 밀어내는 동작을 하게 되면 허벅지는 내 골반에 대비해서 반대로 오른쪽으로 도는 동작을 하고 골반은 열리는 동작을 하면서 압력이 왼쪽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허벅지를 정말 이렇게 미는 힘을 쓰는 동작이 아니고 내가 넣는 동작을 하게 되면 미는 힘이 아니죠. 레터럴 하는 힘이 아니에요.
왼쪽을 주체적으로 왼쪽을 디뎌주는 힘을 하게 되면 골반이 열리는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른다리가 밀어주는 힘이 자연스럽게 밀어주는 힘과 열리는 동작을 만들고 이 다음 이 내 왼쪽 다리에 압이 걸린 게 더 회전이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동작을 하게 되면서 순서가 맞게 돼요. 근데 제가 아마추어 레슨을 저는 주로 많이 하고 있지만 선수나 아마추어나 비슷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오른쪽 다리를 축으로 압력을 옮기지 않고 회전이 일어나는 동작을 하면 빠졌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내가 오른쪽을 쓰지 않고 왼쪽을 딛고 들어가면 막혔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면 빠지거나 막히거나 둘 중에 하나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고치는 과정에서는 오른 다리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얼만큼 내가 힘을 잘 만들어서 다운스윙을 시작할 때 왼쪽으로 그 압력을 이동시켜 주는지, 그러고 나면 이제 미드풋이 되는 이 굉장히 높은 압을 차올리면서 회전을 만들어내는 이 파워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시점에 대해서 알려드리면 백스윙을 시작해서 백스윙 탑이 되기 이전에 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주는 힘이 생깁니다. 그러면 여기서 회전이 되는 이 구간에서 왼팔이 내려오는 동작을 하게 되고, 그 구간을 지나면 왼쪽이 일어나면서 클럽이 아까 이중진자가 각이 좁아졌다가 던져지는 동작을 하게 돼요. 근데 아마추어 분들은 어떤 시점에서 보통 문제가 생기냐면 백스윙 탑이 다 된 상태에서 이렇게 옮기려고 하면 막히는 동작이 되는 거고, 그 이전에 회전이 생기면 풀리는 동작을 하게 돼요.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왼팔이 백스윙 탑으로 가는 과정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디뎌주는 동작, 이 디뎌주는 동작만 만들면 아까 뭐라고 했죠? 회전은 자연스럽게 생기고 있는 과정이고, 이 다음에는 내가 강하게 차올리는 동작만 하게 되면 클럽은 자연스럽게 펼쳐지면서 속도를 만들게 돼요. 이해하셨나요?